오케이! 예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까지 2대0으로 깔끔하게 제압하면서 4연승을 가져옵니다. 영감님 보고 계신가요? 이게 얼마 만에 축제냐고요? 저희 맨날 축제인데 캐릭 축구하고 저희 방 안 오셨구나. 저희 맨날 축제인데 캐릭 나오고 나서 저희 맨날 축제예요. 우리 동네 잔치임. 요즘 우리가 누구? 어이 세계 어이 프리미어리그 많이 기다렸지? 우리가 복귀가 좀 늦었어.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슬슬 선언해도 될까? 우리의 부활을 오래 기다렸지? 아 진짜 나 이제 좀 겁나. 아니 뭐지? 이 골을 넣을 때마다 막 미친듯이 즐거워하는 그 기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경기 보면서 느꼈어. 내가 골을 넣을 때마다 유나이티드가 막 미친듯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 왜냐? 약간 당연해져서. 골 들어갔네? 이겼네? 뭐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유튜버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좀 너무 당연해지. 이게 참 익숙하게 쏘나서. 아니 오늘도 사실 2골 넣었죠. 지난 풀럼전 3골 넣었죠. 아스날전 3골 넣었죠. 맨시티전 2골 넣었습니다. 약간 골 넣는 게 익숙해졌어.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 경기마다 2득점 이상 해준다는 거. 예전 아모림체 때 우리가 골 넣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유나이티드가 득점이 어려운 팀이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실점은 쉽게 하고 득점은 어렵게 하는 팀. 이 얘기가 우리한테 정말 많이 익숙했잖아요. 근데 지금 캐릭이 오고 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경기 동안 전부 다 2득점 이상 했다. 그냥 골 많이 넣는다. 몇 골이야? 4경기 동안 10골 넣었어. 달아. 제가 개인적으로 캐릭볼을 보면서 특히 이번 경기에서 진짜 많이 드러난 부분인데 전술적으로 선수들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살려주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날 선발 라인업은 쿠냐, 은베모, 아마드 디알로의 3톱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있는 4-2-3-1 포메이션이었지만 정작 경기의 박스를 까보니까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그냥 이 4명이 계속 스위칭하는 자리를 바꾸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제한적으로 자리를 바꿨다? 포지션을 바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되게 자주 일어났어요. 스위칭이. 예를 들어서 이날 경기 은베모는 원톱으로 나왔지만 왼쪽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냐가 안으로 더 좁히고 은베모가 바깥으로 빠지는. 반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드 디알로가 있는데 아마드 디알로가 이제 측면 넓게 벌려만 있는, 아이솔레이션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윙포워드가 아니라 안으로 더 좁히면서 메잘라로를 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마드가 이렇게 좁힐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윙어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럼 안으로 좁힌 이 둘은 어땠나요? 제한적이었지만 쿠냐랑 아마드 디알로조차 위치를 바꾸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자리를 바꾸고 쿠냐는 바깥으로 빠지면서 은베모랑 동일선상에 위치하면서 같이 왼쪽에서 타격을 노리는 그림. 둘이 왼쪽 공간에 공존하는 그림. 오른쪽 같은 경우엔 아마드가 좁힐 때 브루노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여기서부터 크로스를 노리는 그림. 즉 이날 경기는 단순히 4-2-3-1 포메이션 이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4명의 공격수들이 무제한으로 자리를 바꾸는 무한 스위칭 시스템이었습니다. 4-4-2를 기본 전술로 쓰면서 앞선 공격수들이 자유도 있게 위치를 바꾸는 시스템? 이게 캐릭인가? 아니면 영감님인가? 나도 헷갈리는데? 이거 완전 영감님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 똑같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듯한 모습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괜히 지금 우리가 영감님 세이브 파일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위칭은 횡적인 부분만 해당합니다. 좌우 은베모랑 쿠냐가 자리를 바꿀 때가 있고 브루노랑 아마드 디알로가 자리를 바꿀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좌우 횡적으로 스위칭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스위칭 플레이에 좌우 횡적인 스위칭뿐만이 아니라 종적인 즉 위아래의 스위칭도 있었습니다. 이 종적인 스위칭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날 경기가 맨유가 약간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좀 비워놓는 제로톱 느낌이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최전방을 비워놨다가 아니라 선수들이 제한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쿠냐가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고요. 은베모가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고 반대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도 박스 안에 침투하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예를 들어 쿠냐가 있고 아마드 디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둘이 교차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처럼 쿠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대 수비의 시선을 자신한테 끌어들이고 반대로 그 아래쪽 아마드 디알로는 위로 뛰면서 교차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토트넘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 쿠냐한테 쏠렸을 때 아마드 디알로는 상대의 라인을 브레이킹하면서 우리 팀 뒤쪽에서 롱패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맨유가 4-2-4, 4-4-2 이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무한 스위칭을 가져간다? 위아래 좌우 무제한적인 스위칭을 가져간다? 이거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 지금 볼을 잘 차는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심지어 라보나까지 하던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쿠냐? 요즘 폼 정말 잘 올랐습니다. 공격 포인트 쌓는 속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볼 캐리하는 그 속도, 자신감 이게 붙어있죠. 뭐 은베모? 앞쪽에서 그 골 결정력, 상대의 빈틈이 있을 때 파고들어서 기회 포착하는 움직임, 아마드 디알로 터치라인 밟고 있을 때 본인이 볼 끌고 온더볼, 크랙 플레이, 드리블 돌파 이런 거 할 수 있는 선수고요. 심지어 오늘 경기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스위칭, 오른쪽 메잘라로 뛰었을 때 이때도 하프스페이스 인근에서 좋은 플레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정도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도 분명히 자기 역할은 했다. 이렇게 지금 전방에 있는 4명이 본인들한테 자유도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혹은 그런 폼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캐릭이 이런 무한 스위칭을 들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지난 아모림 체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모림은 예를 들어서 선수들한테 전술대로 뛰어라를 강요했던 감독이에요. 내 전술이 맞으니까 이게 잘만 작동한다면 우리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걸 믿고 따라와 달라 라고 해서 그거를 끼워 맞췄던 감독이고, 캐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포메이션, 위치 선정, 이 가이드는 잡아놓되 그 안에서의 그 세부적인 플레이를 뛰는 선수들한테 좀 맡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와, 그리고 오늘 경기가 이제 토트넘이 퇴장을 당했잖아요. 로메로가 카세미로한테 이제 발을 들고 이 발목 부분에 강하게 좀 태클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파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뭐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 본인은 아니겠지만 토트넘이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박스 앞에 선수들을 많이 놓는 버스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자원이었던 오도베르를 빼고 드라구신을 수비 자원으로 넣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토트넘의 박스 앞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지난 캐릭 체제에서 계속 나왔던 그 질문들, 아 수비적으로 했을 때 잘하고 속공 나갔을 때 잘하는 거 알겠다, 역습 위주의 전술 잘하는 거 알겠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상대가 템백을 섰을 때, 버스를 세웠을 때 이거 뚫을 수 있냐, 지공, 주도적인 축구 잘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랑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오늘 토트넘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경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 퇴장 때문에 나온 장면이긴 했지만 상대의 그런 밀집 수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앞선 공격 자원들의 무한 스위칭 플레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박스 들어갔다가 빠지고 쿠냐 들어가고, 쿠냐가 왼쪽 가고 은베모가 또 박스 투입하고, 아마드가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브루노가 또 오른쪽 윙으로 빠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4명의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이 토트넘 수비의 그런 빈틈을 포착하기에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 너무나 자유로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 이 각각의 좌우 유닛이 공존하는 경우가 측면에서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는 쿠냐랑 은베모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아마드 디알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운데는 오히려 살짝 비워놓고 이들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토트넘의 수비를 최대한 끌어가주는, 그러면 어디가 조금 열리나요? 이 박스 앞 중앙방이 열리게 되죠. 여기에서 기회를 포착했던 게 카세미루,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는 달로, 루쿠쇼 같은 선수들이었습니다. 토트넘 수비진이 버스를 세우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쿠냐, 은베모,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마드 디알로 이런 측면 공존 자원들한테 빠지니까 가운데가 열리게 되고 카세미루 같은 선수들이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된다. 야, 그리고 오늘 경기 세트피스로 첫 득점 넣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세트피스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맨유가 이제 왼쪽 지역에서 코너킥을 얻었는데 이거를 바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던 마이누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이 가까운 쪽 니어포스트 쪽 코너킥 볼을 받아주죠. 그러면서 이 갑자기 나온 마이누 쪽에 토트넘 수비 진영에 신경이 쏠릴 때 가운데에 누가 자유를 얻습니까? 은베모가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서 마이누한테 패스를 받아서 은베모가 슈팅, 깔끔한 골을 터뜨렸죠. 저는 이 시퀀스가 굉장히 우아했던 것 같아요. 코너킥을 차는데 시선을 끌어가주는 선수, 미끼 역할을 하는 선수, 즉 마이누가 있었고요. 이 움직임 때문에 자유를 얻는 선수가 있었죠. 굉장히 깔끔한 득점이었다. 세트피스 전술도 이거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들 캐릭 정식 감독 동의하시나요? 투표나 해볼까?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1분 드릴게요. 마실 것 좀 가져오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결과 좀 볼까? 오, 87%, 13%가 반대하셨네요. 87%가 동의. 내 개인적인 생각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4경기밖에 안 했잖아. 지금 사실 우리가 감정에 너무 막 휩쓸릴 필요는 없어. 지금 되게 기분 좋은 건 기분 좋은 걸로 놔두고요. 팬으로서 뭐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뭐 실망하거나 크게 막 기대감이 무너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시즌 끝나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리, 내 지금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 하나 얘기하면은, 야, 투엘, 안첼로티 얘네 데려온다고 해서 맨유 지금 스쿼드로 아스날, 맨시티 다 잡을 수 있을까? 토트넘까지? 이게 될까?
그렇게 맨유 레전드들이 죽어서 못 사는 투엘이 와야 된다, 안첼로티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월드 클래스라는 그 감독들 온다고 한들 지금이처럼 이게 분위기가 될까? 난 축구는 진짜 분위기가 되게 큰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선수단 하나로 묶어주는 이 구심점 역할은 진짜 내가 볼 땐 캐릭이 1등급이야. A+야. 진짜로. 아니 이 미친 올드 트래포드의 분위기 어떡할 건데. 그 많은 분들이 약간 착각하세요. 제가 맨날 이 전술판 들고 감독이 뭐 어떻게 세팅을 했다, 어디 포지션을 줬다, 뭐 10번 공간으로 움직이겠다, 뭐 13번 공간 주겠다 이 얘기는 가이드의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감독이 이제 경기 전에 뭐 훈련을 할 때 세팅을 이렇게 시스템을 세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경기는 선수들이 뛰어요. 축구는 체스랑 장기가 아니잖아. 물론 감독이 어느 정도 관여는 하죠. 근데 뭐 펩 정도로 과르디올라 정도로 막 엄청나게 쪼이면서 너 어디로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선수들 쓰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선수들이 뛴다고. 그러면 나는 분위기 잘 만들어주는 감독이 더 많이 뛰게 만들어주는 감독,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분위기, 이걸 세팅할 수 있는 감독에 대한 평가는 절대 저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전술의 시대니까 뭐 전술가형 감독, 뛰어난 전술가, 그의 전술은 무엇인가, 뭐 내가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이 전술가형 감독이 워낙에 고평가를 받는 시대인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 절대 저평가할 수 없다. 선수단이 믿고 따르는 감독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캐릭이 맨날 얘기하는 그 맨유의 DNA라는 게 사실 이 DNA라는 표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역습, 속공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사실 협소한 정의고요. 캐릭이 말하는 그 맨유의 DNA, 내가 볼 때는 열정적으로 뛰는 자유도 높은 축구. 이게 오히려 저는 맨유의 DNA를 뜻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이 4경기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이 4명의 선수가 자유롭게 스위칭 플레이하는 거. 근데 내 생각은 그래. 지금 보여주는 폼 보니까 캐릭이 만약에 맨유 정식 감독이 안 되면은 다른 팀에서 데리고 갈 것 같긴 하다. 지금 보니까 캐릭 내가 볼 때는 프리미어리그 팀 감독할 것 같아. 다른 팀에서 데리고 갈 것 같아. 만약에 맨유가 당연히 이제 맨유가 캐릭한테는 1순위겠지만은 만약에 유나이티드가 캐릭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캐릭 노리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지금 캐릭이 미친 성적 내는 거? 이거 지금 맨유 스쿼드랑 캐릭이랑 정확히 얘기하면 캐릭의 코치진들까지 해서 이게 천생연분이라 그래요. 이거 전술 있잖아요. 이거 캐릭 보여준 거 이 전술. 내가 볼 때는 유나이티드가 아닌 다른 팀 가면은 이 정도의 성과는 안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둘이 천생연분이라서 그래. 지금의 맨유 스쿼드 이 선수단이랑 정확히 얘기하면 이 캐릭이랑 캐릭 코치진이랑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딱 짝꿍이 맞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너지가 나는 거지. 다른 팀에서는 이만큼 시너지가 날 거라고는 확신 못합니다. 그 포르투갈 사기꾼 때문에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냉정하게 눈을 다시 비비고 떠보니까 아니 우리 팀 스쿼드가 나쁘지 않은 거임. 아니 맨날 선수단 더 영입해야 된다라는 그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나는 눈을 뜬 거야. 스쿼드 나쁘지 않은데? 건강한 루크쇼? 리산드로? 카세미로? 유망주 마이노? 이선 브루노 페란데스? 뭐야 쿠냐랑 은베모? 아마드 디알로? 아니 눈을 다시 비볐다가 떠보니까 아니 스쿼드가 나쁘지 않은 거임.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아모림은 예를 들어 김치찌개 장인 같은 겁니다. 나는 김치찌개를 만드는 사람이다. 만약 나한테 김치찌개 말고 다른 찌개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김치찌개만 만드는 사람이다. 김치찌개 만들기 싫어? 나를 잘라라. 근데 문제가 뭐야? 김치찌개 오케이. 김치찌개만 할 수 있지. 그런 장인분들 계시니까. 일본에도 뭐 돈코츠 라멘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시오 라멘만 하는 분 계시잖아. 인정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고. 지금 우리 집 스쿼드가 파스타 재료인 거임. 아니 우리 팀 스쿼드가 크림 파스타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깔려있는데 갑자기 김치찌개만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김치찌개 장인의 선미만. 김치찌개 장인이 잘못한 거 아니죠. 애초에 뭐 김치찌개만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크림 파스타 재료만 있는 이 집에 김치찌개 장인을 데려온 보드진이 잘못한 거죠. 얘네 레클리프, 윌콕스, 베라다 얘네 맨날 3명 얘네가 잘못한 거죠. 아니 애초에 김치찌개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지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김치찌개 장인을 탓할 게 없다. 캐릭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캐릭은 마치 예를 들어 요리사 중에 그런 거지. 어떤 요리가 좋은 요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이 요리사의 본분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셰프인 거야. 그래서 딱 왔는데 이 집은 크림 파스타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 크림 파스타 해야지? 이런 단순 명료한 대답을 해주는 거야. 이 집은 냉장고에 뭐 있나? 열어봤을 때 크림 파스타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네? 크림 파스타 해야지? 이런 간단 명료. 아니 맨날 냉장고 딱 열었는데 뭐야 크림 파스타 재료 있네? 김치찌개 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딱 열었을 때 크림 파스타 재료니까 크림 파스타 해야지. 얼마나 간단 명료하냐고.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은데 김치가 없네?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최고급 뭐 트러플 오일이 있지만은 오케이 얘로 김치 만들어야지. 삼선으로 내림. 그래서 약간 내가 눈을 떠버렸어.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식당 좋은 재료 많다.
우리 재료 신선하고 나쁘지 않아. 괜찮아. 김치찌개만 안 만들면 돼. 자, 맨유 파스타집 개장합니다. 우리 이제 크림 파스타 해요. 지금 잘하는 이유가 아모림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5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맨유의 이 성적은 아모림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이건 진지함. 안산가래 다 처분해줬죠. 못하는 선수들, 뭐 분위기 망치는 선수들 다 처분해줬고요. 청소를 해줬죠. 라커룸 청소. 분위기 망치는 애들, 이상한 애들, 못하는 애들 다 처분하고 라커룸 분위기 깨끗하게 청소했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본인도 청소하고 나갔어. 이 팀의 마지막 청소는 나 자신이다. 나도 쓰레기니까. 진짜 마지막 자기까지 청소하고 나감으로써 청소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의 이 승리의 지분 50% 이상을 아모림한테 주고 싶어요. 이런 청소부가 없어. 자기도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쓰레기차에 싣고 갔어. 패급 청소 다 하고 맞다 나도 패급이었지 하고 지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나가는 최고였어. 윌콕스한테 들이박은 거 내가 볼 때는 그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내가 꺼져야 할 타이밍이다. 윌콕스한테 머리 들이박고 내가 경질될 경우의 수는 이거밖에 없다. 들이박고 꺼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유의 승리의 지분 50% 이상이 아모림에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경기 모든 선수가 뭐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솔직히 11명 다 잘 뛰긴 했지만, 만약에 딱 한 명 제일 인상 깊은 선수를 저보고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세미루, 우리의 미루 형. 형 굳이 떠나야 될까? 물론 아름다운 이별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루 형 주급 6억 7억 이거를 부담하면서 계속 쓰는 거 많은 부담이 돼요. 지금 시점에서 나이도 그렇고 주급도 생각하고 하면은 아름다운 이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떠날 날짜 잡아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플레이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느껴요? 옛날에 분명 미루 형이 막 그렇게 기술적으로 훌륭한 테크니션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기술적으로 막 폼이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이 볼 끌고 있을 때 이 볼을 다루는 여유, 지금 동료들이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지, 공간이 어디가 열렸는지 그거를 살피는 시야? 거의 뭐 전성기에 가깝다. 그것도 예전에 그 전성기의 느낌과는 다른, 정말 말 그대로 제2의 전성기. 예전과 스타일이 다른 전성기. 이 투볼란트에서 마이누가 좀 부담을 져주면은 카세미루가 올라가고, 카세미루가 부담을 져주면은 마이누가 올라가고, 이 왔다 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진 4명의 스위칭 플레이도 있었지만 카세미루랑 마이누의 이 교차하는 움직임, 이것도 저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서야 뭔가 미루 형한테 맞는 옷, 맨날 원볼란테 서면서 혼자 부담을 다 져야 됐던 이런 롤이 아니라 이제야 뭔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은 듯한, 그것도 스타일이 더 변화해서 그 옷에 몸을 딱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다. 뭐랄까, 오늘 토트넘전 이기면서 4연승 가져온 거, 물론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행복 쌓기 일보 직전이긴 하지만 선수들이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받는다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브루노 잘하는 거 하고, 쿠냐 잘하는 거 하고, 은베모 잘하는 거 하고, 아마드 잘하는 거 하고, 카세미루 라스트 댄스 추고, 마이노 출전기에 못 봤다가 나오면서 조금씩 발전하려고 하고, 루쿠쇼 풀백 자리로 돌아왔고, 달로 오른쪽 풀백으로 돌아왔고, 리산드로랑 맥과이어 원래 센터백 자리 서고, 자연스럽다. 모두가 뭔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선수들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으니까 지공도 저는 깔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트넘이 한 명이 적어지긴 했지만 맨유가 이렇게 라인을 올려가지고 토트넘이 템백 수비를 할 때 쿠냐, 은베모, 브루노, 아마드 이들의 스위칭 플레이, 이걸로 상대 수비진에 좀 교란을 일으키고요. 달로가 자연스럽게 뛰고, 쇼도 오버래핑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프스페이스 같이 공략해주고, 이 하프스페이스로 뛰어가는 뭐 쿠냐나 브루노 페란데스나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 찔러주고, 이 하프스페이스 점유한 선수가 안으로 뭐 크로스, 컷백 넣어주는 이런 하프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공략이 예전 아모림 때보다 많이 깔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준다? 나 진짜 기대해버려. 진짜 내 마음을 흔드네. 나 이러면 당신 좋아하게 돼버려. 우리 이런 식이면 당신 좋아할 수밖에 없어. 당신의 응원가를 열창하고 당신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를 수밖에 없어. 프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맨유가 토트넘 상대로 굉장히 약했죠. 마지막 승리가 2022년 10월이니까. 그때 이후로 맨유가 토트넘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심지어 이제 유로파 결승전에서 지기도 했고, 이 상성까지 깨버리는 거. 맨시티 아스날도 잡고 풀럼도 잡고 상성 깨버리고 토트넘도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감독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토트넘 상대로 깔끔한 2대0 승리를 가져왔는데, 아무리 뭐 토트넘이 로메로가 퇴장당해서 10명이었다곤 하지만 그런 지공의 부분들,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것들, 그리고 자유로운 선수들의 모습들, 행복하게 축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캐릭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앞으로도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